BMW X5 452 X드라이브 M 패키지 모델입니다. 4세대 모델에 들어오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합니다만은 X5까지는 저는 균형 감각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듯한 직선과 각을 강조하기보다는 둥글둥글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바디라인은 약간 둥글둥글한데 헤드램프라든가 키드니 그릴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을 보면 조금 각들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옵션입니다만은 LED 레이저 라이트죠. 일단 야간에 어떤지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화려하죠. 크러쉬패드 중앙, 센터터널 좌우측, 그리고 도어 쪽에 골고루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없고요. 풋램프도 적절히 적용되어 있죠. 도어를 열었을 때 퍼들램프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뒤쪽에도 이 플레이트에 M이라고 해서 간접조명이 들어오는데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LED로 간접조명 들어옵니다. 풋램프 뒤쪽에도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헤드램프는 LED 레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하향등은 LED고 상향등은 레이저입니다. 600m까지 가시거리를 확보해 준다라고 하는데 밝기는 밝습니다. 밝기는 밝은데 이게 600m 정도가 될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점도 정확하고 광원의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죠.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등화류는 다 LED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나 멀리 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가시거리가 제가 시승했던 다른 차량들보다 확실히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테일램프랑 방향지시등 모두 LED고요.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등은 아닙니다. 번호판 보조 등에도 역시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공기의 흐름과 뒤쪽으로 브레이크 냉각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한 모습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헤드램프의 포인트를 강하게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범퍼 하단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저항도 줄이면서 브레이크 냉각까지 충분하게 고려된 모습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측면으로 약간 돌아서 보면 또 그렇게 크기만 한 차량은 아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본닛 위에 이 주름 같은 것들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굴곡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됩니다. 배기량은 2998cc고요. 최고 출력은 394마력, 토크는 61.2입니다. 8단 스텝트로닉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무게 배분이 상당히 뛰어난 브랜드임에도 틀림없습니다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로커 패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디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 옆에서 보면 차고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듯한 느낌, 안정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브레이크와 휠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1인치고요. 앞뒤 사이즈가 다른데요. 앞쪽은 275, 40, 21이고 뒤쪽은 315, 35, 21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총 8cm의 차고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내구성 측면에서도 꽤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앞범퍼 하단은 리얼로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요 뒤쪽에 있는 팬더 뒤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이미테이션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이죠. A필러 끝부분하고 만나는 글라스 부분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휠 아치아 로커 패널은 역시 도심형 SUV를 지향하기 때문에
바디 컬러랑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좀 깔끔하죠. 주유구는 푸시 타입입니다. 가솔린 모델이라서 별도의 요소수는 없고요,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캡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팬더 부분에는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PH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후측면에 와서 보더라도 그 안정감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쪽보다는 조금 더 쫄깃하면서 날렵한 느낌이 살아나죠. 후면부 디자인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글라스 부분이 조금 쫄깃하게 가는데, 전체적인 몸통은 퉁퉁하면서 옆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안정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단부의 디퓨저도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조금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페이크 머플러가 아니고 직관으로 뚫려 있어서 듀얼 타입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단단하면서도 안정감이 높은 SUV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다른 차량하고 다르게 한 3분의 2 정도만 먼저 열립니다. 스플릿 타입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아래쪽도 보시면 전동으로 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립니다. 위쪽하고 아래쪽이 각각 열리는데, 사용을 해보면 이게 또 은근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앉으셔가지고 주변 풍경을 충분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에 공간의 부족함도 없고,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으니까 살짝 얹어놓고 이렇게 뒤로 밀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편리한 것 같고요, 단단하고 이 오염하고 흠집에서도 조금 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요런데 이 알루미늄 같은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준 것도 고급감을 높여주고 실용성도 높인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이 뒤쪽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앞쪽으로 등받이를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가 딱 돼 있어서 참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LED 타입으로 조명은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 양쪽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그물로 조금 이 수납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놨고요. 이 앞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을 센스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고리가 나오는데요, 물건 같은 거 여기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셔서 고정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공간을 좀 확보해 놨는데,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쇼버를 하나 장착을 해놔서 열고 닫을 때, 특히 여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여실 수가 있고요. 공간의 짜임새는 좋은데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살짝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닫아볼까요? 닫기 전에 뒤쪽에 시트백을 접어서 공간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시트백을 접으실 때는 이 의자 위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접으시면 이제 안쪽에서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는 이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 물론 이 2열 등받이가 완전히 평평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백색 가전 같은 거 싣고 나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간의 확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래쪽부터 테일게이트 한번 닫아볼까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히고요, 위쪽은 이 위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부드럽고 소리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죠. 스마트 키는 최근에 나온 BMW 차량들과 같고요, 측면에는 M 스포츠를 연상시키는 색띠들도 적용을 해 놨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앞뒤 모두에 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센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락 언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블랙 원톤이 아니고 약간 짙은 브라운 컬러랑 같이 매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밝은 베이지가 넓어 보이긴 하는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짙은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그냥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세련된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가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약간 중후한 느낌마저 전달을 해주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안쪽에 핸들 바로 뒤에 락 언락을 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모두 오토 타입을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뒤쪽에 테일게이트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거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입니다. 맵포켓은 제가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요런 걸 원합니다. 오픈 사이즈도 좋고 각도도 편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페트병 같은 거 1.5L도 아주 그냥 여유있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확보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주유구 락을 뒤쪽에서 터치하면 되는데 락 언락은 여기에서 버튼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야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시트는 그냥 일반 시트인데 정말 너무 편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것 같고, 이 사이드 볼스터 날개 조임은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돼서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꽉 조여 줍니다. 타공이 되어 있어서 열선하고 통풍 시트도 각각 적용이 되고요.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헤드레스트도 제 체형에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쿠션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시트 포지션이 참 잘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 같은 것도 물론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럼버 서포트도 4A 타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바닥 부분이요, 약간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기신 분들은 편리하게 포지션을 편안하게 포지션이 잡히는데, 저같이 다리가 좀 짧은 사람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에 센터 터널 이 측면에도 보시면은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해 놨고요. 물론 위쪽으로 보시면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인데 이 고무랑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요. 풋레스트 크기나 각도가 살짝 뉘어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장거리 운전에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버 2번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앞쪽에서 별도의 이 힌지 같은 거 조작 안 하셔도 바로 본닛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BMW 차량들의 특성이죠. 이쪽에는 공간이 또 하나 숨어 있는데, 여기에 소나물 같은 거 보관하시면 지갑 같은 거요 꽤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4웨이 방식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을 하죠. 예전에는 요 공간에 이 조명 스위치가 로터리 타입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다 버튼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토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앞뒤에 차폭등이라든가 안개등 같은 거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러쉬패드의 구성도 역시 상단은 이렇게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스티치 같은 것들도 꽤나 정교한 편입니다. 재질도 재질이지만 이 디자인 측면에서 에어벤트는 정말 잘 구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는 약간 카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 텍스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M 스포츠 패키지 차량답게 M 핸들이 달려 있는데요. 가운데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딱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립감도 좋고,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의 그립이 상당히 좀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 손에는 딱 맞더라고요.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PHEV 차량답게 초기 시동 시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전기 모드로 스타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요 모드가 스포츠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요거는 일렉트릭, 그 다음에 어댑티브라고 해서 4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의 정보들은 비교적 깔끔하게 BMW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깔끔한 편이죠. HUD는 BMW가 조금 앞서 있는 브랜드긴 한데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도 좋고 진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야에 그렇게 잘 안 들어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시인성도 좋으면서 앞에 운전시야, 전방 운전시야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봐도 가운데 이 가죽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열선은 좀 독특하게 이 위쪽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됐다라는 걸 이렇게 엠블럼으로 표시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AVA는 크기 적정하고요. 각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도 제법 좋은 편인데 살짝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맵은 BMW 맵 자체가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는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개선이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을 하게 되면 보통 카카오맵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T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가 살짝 작은 듯 싶어 보이기는 하는데 기능상의 부족함은 전혀 없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등을 켰을 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이 소리가 저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공조장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버튼을 작게 하고 일렬로 아주 쭉 펼쳐서 배치를 했는데 복잡하거나 좀 조잡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입니다. 버튼이 조금 작아서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로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AV에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모드 선택하실 수 있고 볼륨하고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번지를 기억을 해놔서 기능 같은 것들을 이 안에다가 담아 놓으실 수도 있고요.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에는 앞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마련해 놨고 12V 파워 아울렛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냉하고 온 각각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냉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거 있으면은 계절에 여름이나 겨울에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어 노브는 지금 크리스탈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딱딱딱딱 각이지게 꺾여 있으면서도 그립을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정말 탐나네요. 자세 제어 장치부터 시동 버튼 여기 있고요. 충전 모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4가지 이쪽에서 선택 가능하시고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말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잘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 8c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터 터널 자체가 조금 폭이 있는 편이고요. 가운데 딱 누르시면은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USB는 C타입, A타입이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C타입으로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 LED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공간 자체가 예전에는 BMW가 이런 공간에 참 인색했었는데 최근에는 공간의 부족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맥포켓은 다시 한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도 잡아당겨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카펫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고 오픈 사이즈도 괜찮고 공간 자체 구성도 좋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턱을 이렇게 하나 탁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바이저 안쪽에 거울은 거울이 조금 작은 듯 싶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LED로 조명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카드 같은 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표 같은 거 여기에 살짝 딱 끼워 놓으시면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죠. 썬루프,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일단 이 루프에서 유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안쪽에 이너 커튼이 뒤로 한참 넘어가죠. 한번 열어볼까요? 인슬라이딩이 아니고 아웃슬라이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살짝 겹쳐지는데 여전히 개방감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썬루프는 필수 같은데요. 굉장히 크고 잡소리도 없고 개방감이 무엇보다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뒷좌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의 내장은 앞쪽하고 같은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뒷유리도 오토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닙니다. 유리가 꽤나 큰데 끝까지 다 수납이 되네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뒤쪽의 맥포켓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공간이 짜임새가 좋습니다. 파티션 물론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는 역시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여기 M 스포츠 패키지를 형상하는 이 엠블럼에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은 편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 안장하고 바닥하고의 공간도 꽤나 좀 확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기준 높이로 올리시면은 발공간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네요. 등받이 뒤쪽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 C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어댑터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 어댑터 꽂고 아이패드 같은 거 고정하실 수도 있고 간이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실 수도 있고 확장성을 조금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셋업 자체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서 국내 소비자분들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SO 픽스 있지 않았고요. 플라스틱으로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시트백 이렇게 폴딩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널쩍하고 좀 이렇게 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컵홀더가 이렇게 딱 접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넓이가 있기 때문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참 좋고요. 암레스트가 기능적으로 각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헤드룸 공간은 여유있게 확보 잘 해주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썬루프는 정말 개방감이 좋네요. 타고 내리기에도 그렇게 불편한 높이는 아니고요. 무릎 공간, 발 공간 모두 여유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타입인데요. SUV에서 이렇게 B필러에 에어벤트 같은 거 하나 마련해주면 이 냉난방의 효율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물론 가운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별도로 이 냉난방을 좌우측에서 온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포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포지션 선택하실 수가 있고 바람의 색이 다 조절 가능하세요. 오토모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네요. 열선만 좌우측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차량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워크인 스위치 같은 거 하나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실내 조명은 모두 LED입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보면 여기에 LED 조명 갖춰주고 있고요. 앞좌석도 물론 LED입니다. 좌우 대칭형이기보다는 이 운전석 쪽으로 약간 비대칭의 크러쉬패드 구성이고요. 디자인은 마름모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정감이 좋은 편이죠.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다른 것보다도 M 스포츠 핸들입니다. BMW X5 452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를 처음 타면서 느낀 점은 승차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5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차량 중량이 거의 2.5톤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가벼운 차는 아니거든요. 묵직한데 이 몸놀림이 상당히 좀 민첩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8cm까지 차량의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차고를 유지하면서도 승차감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BMW의 기술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게 내렸을 때 그리고 가장 높게 올렸을 때의 승차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 BMW의 X5 그리고 BMW의 SUV를 선택하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승차감은 도심에서도 그렇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그렇고 안정감도 있으면서 이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24kW짜리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차는 총 394마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토크는 62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8단 스텝트로닉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기어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가 충분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휠 타이어가 21인치 사양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첩하게 반응하는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승차감에서 전화해 오는 그 만족도는 굉장히 좀 세련돼 있고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날카로운 핸들링과 더불어 브레이크의 반응도 꾸준하게 담력을 주면서 또 밟았을 때 바로바로 즉답을 해주는 그런 세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SUV지만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시트 자체가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가 아니면 마사지 기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트인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 너무 잘 맞고요. 앞쪽에 윈드실드도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측면에서의 개방감도 나쁘지 않고요. 거울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높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시야가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거울 바깥쪽에는 블라인드 스팟을 체크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나뉘어가지고요, 한 5분의 1 정도는 광각 미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보는 데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터널 안에 들어와 봐도 이 공명음 같은 것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라든가 측면에서의 이 풍절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A필러 쪽에서도 그렇게 이 풍절음이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참고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유리 자체가 조금 두툼하긴 합니다. 근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딱 맞물릴 때 그 실링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엔진 회전 질감도 V6가 아니고 직렬 6기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균일하게 쭉 RPM을 뽑아주면서 마력과 토크를 일정하게 뽑아 올리는 그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V형 6기통에 익숙하신 분들도 직렬 6기통 타보시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실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들에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를 아마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너링은 엑스드라이브랑 매칭을 이루면서 기본적으로 스티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뉴트럴에 가깝습니다. 물론 무게 배분이라든가 구동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오버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일반인이 조작을 했을 때의 부담스럽거나 약간 위험함을 느낄 수 있는 스티어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안정감이 굉장히 높고 꾸준하게 이 편안한 느낌들 가져와 주네요. 핸들의 이 두께가 M 스포츠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딱 좋거든요. 제 손에는 저한테는 그립이 아주 딱 좋은데,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딱 좋은데, 여성 오너분들한테는 살짝 두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이 살짝 두껍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글쎄 요거는 조금 적응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이 차는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을 해주죠.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음원의 해석력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습니다.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하는 느낌도 좋고요. 중저음에서의 탄탄하고 이 고음, 중저음의 구분도 명확한 것 같고, 소리가 뭉개지는 느낌도 거의 전달이 되지 않네요. 사운드 시스템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스포츠,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예, 하이브리드는 스탠다드하고 에코 프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 지금 시속 90km에서도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네요. 일단 그 다음에 어댑티브라고 해서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셋업을 해주는 하이브리드 구동, 이렇게 4가지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스포츠 모드랑 다른 일반 모드들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운전의 재미와 만족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이 차가 SUV라서 제가 코너링이나 무게 배분 같은 거, 균형감 같은 거 강조 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BMW가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코너링에서의 날카로움과 재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색깔이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승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코너링 만족스러운데요. 아마 SUV 중에서는 거의 동급에서 손꼽히는 코너링을 구현해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하고 감속 모두 다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이질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조작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총 하나, 둘, 셋, 넷, 네, 4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정차했다가 시동이 꺼지고 재출발하면 시동이 켜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센스도 있지 않았더라고요. 어쨌거나 도심주행에서 이 덕분에 연비가 조금 유리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의 공인연비는 11.4km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랑 고속도로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평균 연비는 10.5 정도, 10.5, 10.6 정도를 기록을 해줬고요. 도심에서 최저 연비는 9.2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에코 프로 사용을 하고 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 있게 주행을 해보면은 약 13.9, 14km까지는 달성을 못했고요. 13.9 정도의 연비도 보여줬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크기 적당하고요. 화면의 크기, 그러니까 AVN 자체 패널이 괜찮기 때문에 시야는 좋습니다. 각도도 좋고요. 근데 이 티팩 같은 거나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까지도 괜찮은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게끔 개선이 돼주면은 더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최근에 독일 차량들, 독일 3사의 실내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야간에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앰비언트 라이트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BMW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1억 2천만원 조금 넘는 거, 1억 2,172만원인가요? 지금 아마 그 정도, 개소세 인하 포함을 했을 때 그렇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은 글쎄요, 이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구성도 보면 국내 소비자 기준으로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인데요. 기본기는 너무 좋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거나 파워트레인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소소한 부분들이죠. 마사지가 들어간다거나,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라든가,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빙의 어떤 균형감이라든가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선택 기준의 가중치를 높게 두시는 분들이 맞으실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꾸준히 좋은 승차감을 유지해 주는데요. 과속 방지 턱 같은 걸 넘어봐도 과연 이 차가 21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부드럽다고 하면은 이 코너링 같은 데서 조금 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분명히 부드러운데 코너링에서는 또 나름대로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어떤 차체 구조, 그리고 밸런스 측면에서는 저는 확실히 BMW X5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잘 상쇄시켜주는 편이고요. 안락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BMW에서 보통 만들었다고 그러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더 많이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단단한 느낌들이 전달이 되는데, X5는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면서도 나름 또 코너링 같은 거에 보면 아주 잘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EV 모드로 약 54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BMW 530e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더 짧죠. 한 40km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배터리 용량이 24kWh짜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심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일렉트릭 모드, 그러니까 EV 모드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시더라도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가속 페달을 띄었을 때는 회생제동을 활용하려고 약간 브레이크에 모터 충전하는 부하가 조금 걸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BMW가 기본 셋업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모드로 전환을 시켜보면은 조금 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브레이크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브레이크 자체도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가속이나 감속에 있어서의 불편함 같은 것들도 크게 느껴지고 있진 않네요. 네, 이상 BMW X5 452 엑스드라이브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